한때 도시적 세련미의 상징으로 추앙받던 그 초록색 이너가 이제는 누구나 들르는 평범한 휴게소처럼 변해가는 걸 지켜봐 왔습니다. 15년 전만 해도 서울에서 그 특유의 종이컵을 들고 다니는 건 마치 글로벌 전문직 클럽의 회원증을 목에 건 것과 같았죠. 단순히 카페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분위기, 흐르는 재즈 음악, 그리고 아, 나도 이제 성공했구나 하는 그 느낌 때문이었죠. 하지만 요즘 매장 공기는 확연히 다릅니다. 사람 냄새는 사라지고 회전율만 따지는 차갑고 기계적인 효율성만 가득하니까요. 2024년의 수치는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입니다. 매출이 무려 3조 원을 돌파했다는데 그 화려한 숫자 뒤엔 훨씬 어두운 현실이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덩치는 엄청나게 커졌지만 실속은 없습니다. 10%였던 든든한 영업이익률이 고작 4, 5%대로 곤두박질 쳤으니까요. 참 아이러니하죠. 메가커피 같은 저가 브랜드는 이익률이 20%나 되는데 정작 프리미엄의 왕좌에 있던 곳은 허덕이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런 재정적 압박은 결국 갈수록 양극화되는 시장에서 길을 잃어버린 브랜드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증상일 뿐입니다. 오늘날 한국 커피 시장은 극과 극으로 갈라졌습니다. 아주 비싼 스페셜티 로스터리 아니면 골목마다 들어선 초저가 대용량 프랜차이즈로 말이죠. 제가 보기에 스타벅스는 위험한 샌드위치 신세가 됐습니다. 매일 마시기엔 너무 비싸고 그렇다고 특별한 경험을 하기엔 뭔가 부족한 그런 위치 말이죠. 블루보틀에 가면 장인의 손길이 느껴지는데 요즘 스타벅스에 들어서면 마치 공장의 부품 번호가 된 기분이 듭니다. 집과 회사 사이의 안식처라는 제3의 공간 철학이 이 제국의 근간이었는데 이제 그 뿌리부터 깊은 금이 가고 있습니다. 예전엔 바리스타가 눈을 맞추며 이름을 불러줬던 기억이 나는데 이젠 다들 핸드폰만 보며 디지털 알림이 울리기만 기다리고 있죠. 인테리어도 변했습니다. 푹신하고 편안했던 소파는 사라지고 빨리 마시고 나가라는 듯 딱딱하고 불편한 의자만 놓여 있습니다. 마치 고객이 30분 이상 머물지 못하도록 일부러 공간을 덜 반갑게 만드는 것 같은 느낌마저 듭니다. 효율이라는 이름 아래 경험의 영혼은 도련해졌고 남은 건 점점 더 공허하고 기업 냄새만 나는 획일화된 제품뿐입니다. 단골들조차 이제 묻기 시작했습니다. 어딜 가나 똑같은 커피 맛인데 굳이 5,000원이나 내야 해? 하고 말이죠. 가격은 계속 오르는데 서비스나 분위기의 질은 정반대로 떨어지고 있으니까요. 저는 한국 내 경영권 변화가 어떻게 커피 본질 대신 굿즈에 집착하게 만들었는지 파헤쳐보고 싶습니다. 이건 글로벌 거대 기업이 자신의 성공 그리고 변해가는 한국 소비자의 기대치에 갇혀버린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변곡점은 신세계 그룹이 한국 스타벅스 지분을 전량 인수했던 2021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전까진 미국 본사와의 파트너십이 일종의 견제장치 역할을 하면서 모든 매장이 글로벌 표준을 유지했거든요. 하지만 독자 경영 이후로는 장기적인 프리미엄 이미지를 깎아먹으면서까지 당장의 소매 효율성에만 목매는 모습입니다. 이걸 흔히 습화 SSG화라고들 하죠. 카페의 고유한 예술적 감성이 대기업 유통 마인드로 대체되는 과정 말입니다. 요즘 매장에 들어가면 커피 향보다 먼저 압도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매장 제일 좋은 자리를 차지한 엄청난 양의 비커피 상품들이죠. 알록달록한 플라스틱 텀블러부터 한정판 가방까지 판매대가 어찌나 커졌는지 정작 커피 공간이 초라해 보일 지경입니다. 조용한 럭셔리를 즐기러 온 손님이 아니라 마치 북적이는 백화점 선물 코너에 온 손님이 된 기분입니다. 회사는 깨달은 거죠. 공들여 커피를 내리는 것보다 마진 높은 MD 상품을 파는 게 매출 올리는데 훨씬 빠르다는 걸요. 전직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물건들 재고 관리하느라 바리스타의 일상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완벽한 에스프레소 샷을 뽑는 데 집중하는 게 아니라 쏟아지는 예약 주문과 굿즈 출시 대란을 막느라 진을 빼는 거죠. 그 결과는 커피 맛에서 드러납니다. 맛의 성장은 멈췄고 그저 획일적이고 감동 없는 공산품이 되어버린 느낌입니다. 스페셜티 카페들은 새로운 맛을 찾아가는데 스타벅스는 여전히 탄맛 나고 쓴 옛날 스타일에 안주하며 점점 지루해져 가고 있습니다. 편하자고 만든 사이렌 오더는 한때 평화롭던 픽업대를 스트레스 넘치는 공장 출하장처럼 만들어버렸습니다. 옛날 카페의 그 고요한 품격이 그립습니다. 지금은 재즈 음악 사이로 쉴 새 없이 띵동 울리는 기계음이 고막을 찌르니까요. 도심 매장들은 이제 패스트푸드점처럼 변했습니다. 앉아서 쉬기보다는 빨리 받아나가기에 최적화된 곳으로 말이죠. 인테리어도 노골적으로 불편해졌습니다. 푹신한 의자 대신 딱딱하고 좁은 벤치를 둬서 회전율을 높이려는 게 빤히 보입니다. 이건 명백히 카공족,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들을 내쫓으려는 전략입니다. 시간당 수익을 갉아먹는 장기 체류자를 막겠다는 거죠. 회전율이 중요한 건 알지만 이런 방식은 브랜드를 정의하던 제3의 공간이라는 철학을 완전히 박살내버린 것 같습니다. 새로 생긴 매장의 상막하고 효율적인 인테리어를 보고 있으면 예전에 제가 그토록 아꼈던 따스함이나 안식처의 느낌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브랜드의 역사와 지금의 기업 논리 사이의 이 괴리감, 바로 이것 때문에 충성 고객들이 배신감마저 느끼는 게 아닐까요? 매년 열리는 이 프리퀀시 대란 기억하시죠?
한정판 여행 가방 하나 받겠다고 음료 수십 잔을 한꺼번에 시키던 그 광기 말입니다. 똑똑한 마케팅으로 시작했던 게 이제는 계절마다 돌아오는 집착이 되어버렸고 정작 중요한 음료의 질은 뒷전이 됐습니다. 새벽부터 줄 서 있는 사람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저 사람들은 커피 향을 즐기러 온 게 아니라 플라스틱 액세서리가 주는 과시욕을 사러 온 거라고요. 많은 이들이 등을 돌린 결정타는 서머 캐리백 사태였습니다. 믿었던 브랜드가 발암 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나온 가방을 뿌렸다니요. 더 기가 막혔던 건 회사의 태도였습니다. 고객의 안전보다 기업 이미지를 챙기느라 늑장 대응하고 변명하는 모습에 정말 말문이 막히더군요. 이 사건은 정말 거대한 경고장이었습니다. 굿즈 판매에만 혈안이 되다 보니 결국 브랜드의 핵심인 품질 관리마저 무너졌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증명한 셈이죠. 요즘 바리스타들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끝도 없이 밀려드는 모바일 주문을 처리하느라 정신없는데 복잡한 이벤트 굿즈까지 관리하느라 그야말로 무게에 짓눌려 허덕이는 모습뿐이거든요. 한때 최고의 커피 전문가를 상징하던 전설적인 블랙 에이프런 커피 마스터들도 이제는 물류 배송 같은 잡무에 치여 뒷전으로 밀려난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바리스타에게 싱글 오리진, 원두의 맛에 대해 물어보면 눈을 반짝이며 전문적이고 열정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었는데 그때가 정말 그립습니다. 이제 그런 소통은 온데간데 없고 모든 게 삭막한 거래로 변해버렸습니다. 사람의 기술보다 기계의 속도가 더 중요한 세상이 된 거죠. 서비스 품질이 이렇게 떨어지니 메가 커피나 컴포즈 커피 같은 저가형 브랜드들이 데일리 커피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준 꼴이 되었습니다. 이 저가 브랜드들이 카페인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보편화시켰는지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덕분에 5,000원짜리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는 굳이 마실 필요 없는 비싼 유물처럼 보이게 됐으니까요. 요즘 같은 불경기엔 한국 특유의 가성비가 평범한 직장인들이 매일 마시는 커피 선택에서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시장은 양극단으로 갈라지고 있는데 스타벅스는 그 사이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진정한 프리미엄도 아니고 그렇다고 대중적인 가격 경쟁력이 있는 것도 아닌 어중간한 위치에 갇혀버린 거죠. 하이엔드 시장에서는 블루보틀 같은 스페셜티 로스터리들이 스타벅스가 진작에 포기해버린 장인정신과 작은 사치의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많은 한국 젊은이들에게 스타벅스는 이제 더 이상 쿨한 선택이 아닙니다. 갈 곳이 딱히 없을 때나 찾는 따분하고 뻔한 기본 옵션이 되어버렸다는 걸 실감합니다. 브랜드 특유의 매력은 사라졌고 과거에 그토록 대체하려고 했던 바로 그 모습, 즉 진부하고 뻔하며 기능적인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숍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공격적으로 늘어나는 드라이브 스루 매장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이 회사가 이제는 머무는 공간의 질보다는 양적인 회전율을 중시하는 모델로 방향을 틀었다는 것을요. 커뮤니티보다 통근자에 집중하는 이런 변화야말로 스타벅스가 원래 추구했던 제3의 공간이라는 비전에 사망 선고를 내리는 결정타입니다. 새로운 경영진의 내부 문화가 브랜드의 장기적인 건강보다 당장의 분기 배당금 같은 단기 이익을 얼마나 철저하게 우선시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제3의 공간을 잃었다는 건 단순히 가구 몇 개가 바뀌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커피 향 사이로 자유롭게 아이디어가 오가던 문화적 공간이 무너졌다는 뜻이죠. 컵이 비어도 당장 나가라고 눈치 주지 않던 도시의 유일한 안식처. 바로 그 시절의 스타벅스가 기억납니다. 하지만 오늘날 그 공간의 너그러움은 사라졌고 이제 그만 나가라고 속삭이는 듯한 미묘하고 불편한 인테리어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조명은 더 눈부시게 따갑고 배경음악은 반복적이라 사람을 은근히 조급하게 만드는 환경을 보면 딱 느껴집니다. 이런 변화는 특히 한국에서 더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한국에서 카페 문화는 사회적 교류의 핵심이자 생명줄이나 다름없으니까요. 우리는 단순히 커피만 마시러 카페에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의 거실 역할을 하는 물리적 장소, 바로 공간을 소비하러 가는 것이죠. 스타벅스가 더 높은 회전율을 위해 그 공간을 희생시킨다면 그건 한국인들이 스타벅스를 사랑하게 된 가장 큰 이유를 스스로 저버리는 짓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급성장하는 교외의 대형 카페들을 보세요. 스타벅스가 무심하게 내다버린 그 편안함을 바로 그들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건 브랜드가 너무 비대해진 나머지 자신을 유명하게 만들어준 작고 친밀한 디테일들을 망각해버린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서비스에서 느껴지는 이 기계적인 느낌은 찰나의 마법 같은 순간보다 숫자로 찍히는 실적을 우선시하는 경영 시스템이 낳은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다시 한번 재정적 양극화를 들여다봅시다. 프리미엄과 저가 시장 사이의 간극. 바로 그곳에 지금의 정체성 위기가 숨어 있으니까요. 참 아이러니하죠. 스타벅스는 프리미엄 이미지를 유지하려고 가격을 올리는데 정작 제품의 품질은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라떼 한 잔에 거의 6달러를 낸다면 그냥 시커멓게 태운 콩이 아니라 정성스럽게 로스팅한 원두를 기대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한국 소비자들은 엄청나게 똑똑합니다. 브랜드가 혁신은 안 하고 과거의 명성에만 기대어 대충 버티고 있는지 귀신같이 알아챈단 말이죠. 원두의 원산지, 로스팅 프로필, 그리고 바리스타 개개인의 기술에 집중하는 스페셜티 브랜드들이 떠오르는 게 보입니다. 이런 브랜드들은 커피 애호가들을 빼앗아가고
저가 브랜드들은 매일 마시는 직장인들을 채가고 있습니다. 결국 스타벅스엔 결정하지 못한 사람들만 남게 되는 거죠. 결정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브랜드라는 건 정말 위태로운 위치입니다. 다음 세대를 끌어들일 진정한 충성심이나 정서적인 한방이 없다는 뜻이니까요. 저는 다음 세대의 커피 소비자들이 그 초록색 이너를 엄마 아빠나 가는 브랜드, 즉 촌스럽고 비싸기만 한 곳으로 여기게 될까봐 걱정됩니다. 2024년의 데이터는 단순히 이익률이 떨어졌다는 것만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이 브랜드가 시대의 트렌드를 이끄는 힘, 즉 문화적 주도권을 잃어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살아남으려면 스타벅스 코리아는 그저 새로운 굿즈나 찍어낼 게 아니라 애초에 왜 우리에게 소중한 존재였는지 그 이유를 다시 찾아내야 합니다. 오늘날 바리스타들을 보면 커피를 만드는 장인이 아니라 고속으로 돌아가는 생산 라인에서 지쳐버린 기계 조작원처럼 보여요. 2021년의 트럭 시위는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직원들이 더 나은 근무 환경과 초심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던 사건이었죠. 도심을 돌던 그 트럭들의 모습이 생생합니다. 회사 내부의 압력이 마침내 터지기 일보 직전까지 차올랐다는 명백한 신호였으니까요. 서비스업계 최고의 직장이라고 자부하던 브랜드 내부에서 그런 절망적인 목소리가 터져나온 건 정말 드문 일이었습니다. 복잡한 시즌 굿즈 출시를 관리하면서 동시에 한 시간에도 수백 잔의 음료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바리스타들의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이런 과도한 멀티태스킹 요구는 일하는 즐거움을 싹 앗아갔고 한때 선망받던 직업을 그저 젊은이들이 겪는 스트레스 심한 알바 자리로 전락시켜버렸습니다. 직원의 열정이 사라지면 가게의 영혼도 금세 떠나기 마련입니다. 남는 건 기업의 효율성이라는 차가운 빈 껍데기뿐이죠. 사이렌 오더 앱이 카페의 소리 풍경을 어떻게 완전히 바꿔놓았는지 보세요. 사람의 목소리는 사라지고 끊임없이 울리는 알림음만 가득 찼습니다. 픽업대는 이제 늘 짜증과 마찰이 일어나는 곳이 되었습니다. 고객들은 종이 영수증 더미와 디지털 화면들 사이에서 지친 얼굴로 음료를 기다리고 있죠. 사람이 직접 내 이름을 불러주던 그 시절, 내가 숫자가 아닌 소중한 손님으로 대접받는다고 느끼게 했던 그 따뜻한 전통이 사라진 게 너무나 아쉽습니다. 맛이 너무 획일화되었다는 점도 스타벅스가 한국의 까다로운 커피 애호가들을 실망시키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스타벅스 원두는 수천 개의 매장에서 똑같은 맛을 내려고 일부러 아주 강하게 볶는데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탄맛이라고 부르는 풍미가 되어버렸죠. 요즘 스페셜티 카페들은 약하게 볶아서 과일 향이나 꽃내음을 살리는 추세인데 스타벅스의 커피는 갈수록 무겁고 촌스럽게 느껴집니다. 맛이 이렇게나 똑같고 진정한 장인의 개성도 안 느껴지는데 굳이 비싼 돈을 내야 할 이유를 찾기가 어렵네요. 회사는 젊은 층을 잡겠다고 설탕 범벅인 알록달록한 블렌디드 음료에만 치중하는 것 같은데 정작 본질인 커피와는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그 형광색 음료들을 보면 딱 알겠어요. 이건 진짜 커피 미시가를 위한 게 아니라 인스타그램 사진용으로 만든 거라는 걸요. 이렇게 바이럴되는 음료에만 매달리는 건 당장 매출은 올려줄지 몰라도 커피 전문가로서의 장기적인 브랜드 신뢰도는 깎아먹는 단기적인 수에 불과합니다. 저 초록색 인어가 이것저것 다 건드리다가 결국 치열한 시장에서 길을 잃고 이도 저도 아닌 존재가 될까봐 걱정스럽습니다. 패스트푸드점의 선물 가게, 거기다 고급 카페 흉내까지 동시에 내려고 하니 브랜드 정체성이 뒤죽박죽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중심을 못 잡는 사이에 더 전문적인 경쟁사들이 어떻게 스타벅스 제국의 영토를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는지 좀 더 깊이 파헤쳐보고 싶네요. 메가커피가 무섭게 성장하는 걸 보면 스타벅스는 흉내도 못 낼 수준의 박리담의 기술을 완벽하게 터득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메가커피가 영업이익률 21.7%를 기록했을 때 싼 커피는 남는 게 없다는 신화는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컴포즈 커피예요. 극한의 효율성과 빠른 회전율로 무려 40%가 넘는 이익률을 달성했거든요. 그에 비해 스타벅스 코리아는 영업이익률이 겨우 4%대까지 떨어지며 허우적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수익성이 이렇게나 차이 난다는 건 빠르고 숨가쁜 한국 경제 상황에서 프리미엄 전략이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뜻이겠죠. 저가 브랜드들이 좁은 매장에 키오스크를 두고 직원을 최소화해서 커피 한 잔 값에서 불필요한 비용을 싹 다 걷어내는 걸 보세요. 평범한 직장인 입장에서는 4배나 비싼 커피 대신 1,500원짜리 대용량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게 너무나 합리적인 선택 아니겠어요? 저도 저가 브랜드 커피를 마셔봤는데요. 장인이 내린 맛은 아니지만 매일 연료처럼 마시기에는 전혀 부족함 없는 수준까지 올라왔더라고요. 결국 품질 평준화가 일어난 거죠. 2,000원짜리와 5,000원짜리 커피 사이의 맛 차이가 더 낸 3,000원만큼의 가치를 못하게 된 겁니다. 스타벅스는 이제 애매한 중간에 갇혀버렸어요. 제일 싼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일 맛있는 것도 아닌 양쪽에서 다 외면받는 위험한 구간이죠. 고급 시장에서는 블루보틀 같은 스페셜티 브랜드들이 진짜 미각적 경험을 위해 기꺼이 지갑을 여는 작은 사치족들을 사로잡고 있거든요. 이제 스타벅스 인어는 실패는 안 하지만 지루한 선택의 상징이 된 것 같아요.
예전 서울에서 누렸던 그 설렘이나 고급스러운 느낌은 다 사라졌죠. 가성비 시대가 가고 마음의 만족을 중시하는 가심비 시대가 왔는데 스타벅스는 여기서 낙제점을 받고 있습니다. 드라이브스루 매장을 공격적으로 늘리는 걸 보면 딱 보여요. 이제 공간의 가치보다는 물량 공세로 승부하겠다는 거죠. 커뮤니티가 아닌 통근자로 초점을 옮긴 건 스타벅스가 원래 추구했던 제3의 공간이라는 비전에 사망 선고를 내린 셈입니다. 요즘 매장에 들어가면 대화 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모바일 주문 영수증 찍혀 나오는 기계음만 요란해서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사이렌 오더 앱은 편하라고 만든 거였는데 우아했던 픽업 카운터를 직원들의 피말리는 전쟁터로 만들어버렸어요. 바리스타가 원두 맛에 대해 설명해주던 시절이 그립습니다. 지금은 마치 컨베이어 벨트 위의 공장 직원처럼 일하고 있잖아요. 현재 경영진과 소유 구조 아래서 효율성만 미친 듯이 쫓다 보니 정작 중요한 사람 간의 연결이라는 보이지 않는 가치를 잃어버린 거죠. 가격은 올리면서 서비스는 줄이는 행태가 그 대단하다는 한국 소비자의 충성심을 어디까지 시험할 수 있을지 두고 봐야겠습니다. 한국 스타벅스는 해외 매장들과는 확연히 다른 길을 가고 있는데 이게 좋은 쪽은 아닌 것 같아 씁쓸합니다. 해외에서는 여전히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지키고 있는데 서울에서는 럭셔리가 아니라 그냥 널리고 널린 편의시설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변화의 큰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스타벅스 쿠폰이 거의 제2의 화폐처럼 쓰이는 거대한 기프티콘 경제 때문입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다들 이 쿠폰을 선물로 주고받으니 스타벅스는 이제 취향이 아니라 그냥 뻔한 상품으로 굳어져 버린 거죠. 이렇게 흔해지다 보니 많은 사람들에게 커피 맛은 뒷전이고 그냥 주고받기 편한 디지털 거래 수단이 되어버린 겁니다. 카페에서 공부하는 카공족과 관련된 갈등, 그리고 스타벅스가 이들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문제가 보입니다. 콘센트를 없애고 코딱지만한 원형 테이블로 바꾸는 걸 보면 오래 있지 말고 빨리 나가라고 온몸으로 말하는 것 같잖아요. 스타벅스의 그 쿨한 이미지를 만들어준 게 바로 그 사람들인데 이제 와서 매장 구조를 바꿔 쫓아내려 하다니 참 아이러니하죠. 냄새도 달라졌어요. 그윽하던 커피 향은 사라지고 이제는 데운 샌드위치랑 케이크 냄새가 매장을 뒤덮고 있거든요. 객단가를 높이려고 계산된 빵집화 전략이겠지만 그 대가로 커피 전문점이라는 정체성은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메뉴판을 보면 시즌 한정 푸드는 엄청 많은데 고급 간식이라기보다는 왠지 편의점 음식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어떻게든 고객 주머니에서 10원 한 장이라도 더 뽑아내려고 혈안이 된 것 같아 예전에 그 심플하고 우아했던 멋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스페셜티라고 떠드는 고급 마케팅과 돗대기 시장처럼 정신없는 매장의 현실 사이에는 엄청난 괴리감이 있습니다. 거의 격주로 쏟아져 나오는 한정판 굿즈 마케팅도 이제는 정말이지 피곤하게 느껴집니다. 팬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얄팍한 상술 같아요. 유행에 뒤처지기 싫으면 돈을 쓰라고 강요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썩 좋지 않거든요. 브랜드가 지속 가능성을 외치면서 뒤로는 수백만 개의 플라스틱 굿즈를 시장에 쏟아붓는 걸 보면 뻔히 보이는 위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리유저블 컵 행사는 종종 아끼는 것보다 더 많은 플라스틱 쓰레기를 만들어내고 결국 브랜드 신뢰를 갉아먹는 홍보의 악몽이 되어버리죠. 눈치 빠른 한국 소비자들에게 이런 환경 제스처는 대량 판매라는 현실을 감추기 위한 그린워싱 꼼수로 비칠 뿐입니다. 저는 스타벅스가 특유의 신비감을 잃어버렸다고 느낍니다. 한때는 세련된 글로벌 라이프 스타일을 엿볼 수 있는 창문 같은 곳이었는데 말이죠. 이제는 커피계의 패스트 패션이 되어버렸습니다. 뻔하고 접근성은 좋지만 결국 쓰고 버려지는 일회용일 뿐 깊이 있는 문화적 가치는 사라진 겁니다. 앞으로를 생각해보면 과연 이 초록색 인어가 서울 사람들 마음속에서 예전의 그 명성과 문화적 영향력을 되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이건 단순히 가격을 내리거나 가구를 또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라 뿌리째 흔들려버린 신뢰를 다시 회복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스타벅스 코리아의 사례는 장기적인 브랜드 가치를 당장의 소매 이익과 맞바꿀 수 있다고 믿는 모든 글로벌 기업들에게 강력한 경고가 됩니다. 안식처이기를 멈추고 공장이 되는 순간 비싼 가격을 지불하는 게 특권처럼 느껴지게 만들었던 그 정서적 연결고리는 끊어지게 됩니다. 저는 커피 시장이 앞으로 아주 냉혹하게 갈라질 거라고 봅니다. 모든 플레이어가 진정한 장인이 되거나 아니면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보급형이 되거나 선택을 강요받겠죠. 만약 스타벅스가 이도 저도 아닌 중간에 머문다면 과거의 유물로 남을 위험이 큽니다. 우리가 한때 그토록 동경했던 전문적인 럭셔리의 유령처럼 말이죠. 잊지 말아야 할 건 소비자로서 우리의 선택과 목소리가 매일 우리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가치를 결정하는 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 완벽한 제3의 공간을 계속 찾아다닐 겁니다. 익숙한 초록색 간판을 지나쳐서 새롭고 독립적인 커피 안식처를 찾아야 한다고 해도요. 이번 과도기에서 얻은 교훈은 어디에나 통합니다. 브랜드의 영혼을 쌓아 올리는 건 어렵지만 이익을 위해 팔아치우는 건 한순간이라는 거죠. 경영진이 제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충성 고객 한 명이 철마다 찍어내는 플라스틱 텀블러나 작은 인형이 벌어다주는 반짝 매출보다 훨씬 가치 있다는 걸요. 마지막 한 모금을 마시고 매장을 나서면서 저에게 커피를 처음 알려줬던 이 브랜드에 대해
깊은 향수를 느낍니다. 한국에서 초록인어가 걸어온 길은 우리 자신의 변해가는 가치관과 경제적인 압박, 그리고 진정한 도시 경험을 갈망하는 우리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과연 다시 품질과 커뮤니티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이건 향후 10년간 한국 커피 산업의 판도를 결정할 3조 원짜리 질문이 될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논란도 많은 이 커피 회사의 사업과 본질을 깊이 파헤치는 시간에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브랜드의 이면을 들여다보고 우리의 도시, 라이프 스타일을 좌우하는 기업의 구조를 이해하는 건 중요한 일이니까요. 결국 커피는 단순한 음료 이상입니다. 하나의 의식이자 대화이고 숨 가쁘게 돌아가는 현대 사회에서 누리는 평화의 순간이죠. 우리 모두는 그런 의식을 존중해주는 공간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단순히 기업 엑셀 파일에 적힌 기계적인 숫자로만 보지 않는 것 말입니다. 컵에 담긴 훌륭한 맛과 우리가 진정으로 갈망하는 따뜻한 분위기, 이 두 가지를 모두 주는 공간을 계속 찾아봅시다. 제 분석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 유명한 초록색 이너 로고와 여러분의 관계는 어떻게 변했는지 여러분만의 이야기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의 커피엔 장인 정신이, 안식처엔 평화가 깃들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이 오늘 지불한 단돈 1원까지도 아깝지 않을 만큼 가치 있기를 바랍니다.